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반추위라는 게 이 사실 진짜 철원의 우리 농가분들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잘하는 강의 내용이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진짜 세심하게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거는 복 받으신 분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디 가서 누가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를 반추위에 대해서 딱 꼬집어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우리나라. 저도 지금 강의 계속 이제 코로나 끝나고 뭐 한 달에 뭐 대여섯 번 정도 들어오는데 강의를요 뭐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나도 안 해요. 그냥 강의해 주세요예요. 강의해 주세요. 그럼 가면은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내가 이분이 어디가 간지럽고 어디가 아픈지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송아지 설사 부분, 번식 부분, 뭐 비익 부분을 그냥 뭐 조금 깊게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농가분들이 뭐 필요한 내용을 이제 서로 문답으로 주고받고 이제 이래서 좀 저긴데 이렇게 세심하게 들어가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는 드물어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어쨌든 우리가 소를 사양 관리하시면서 배워야 될 중에서 저번에 영양소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잘 이렇게 머리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추위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알겠지만 대세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대세김 다시 씹어낸다는 거예요. 다시 씹어내는 건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느끼냐면 어쨌든 소라는 것은 일단 자연 속에서 맹수한테 쫓기면서 이렇게 사는 적이니까 풀을 막 뜯어먹고 한가한 데 가서 자기가 안전한 곳에 가서 이렇게 다시 소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대세김질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에는 반추위를 이렇게 대세김질을 하게끔 하는 데는 어떠한 이 기전이 있어요. 반추위를 하는 데는 이걸 어떤 기전이 있냐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신경을 쓰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리고 속이 뒤틀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소화는 뇌하고 같이 관계가 돼 있어요. 뇌하고 위하고 뇌하고 장하고 다 신경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머리가 항상 아프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위나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네. 이 소의 이 반추위 대세김질하는 것도요. 어디에서 지배를 하냐면 이 뇌에서 지배를 해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소 머리통 이렇게 때리고 이러면 안 돼. 네. 뇌에서 지배를 하는데 뇌에서 지배를 하는 신경이 이 여러 가지예요. 뇌가 잘못되면 눈도 잘못돼요. 간하고도 연결했죠. 뇌가 잘못되면 귀도 잘못되고 뇌가 잘못되면 얼굴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뇌에서 지배하는 신경이 16가지 신경이 있는데 16가지 신경 중에서 10번째 신경 제10신경이라고 그래. 10번째 신경이 제10신경인데 1번서부터 16까지 있어. 신경이. 이 위를 지배하는 신경이 뇌에서 나오는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제10신경이 있는데 이게 이름이 뭐냐면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미주신경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달릴 주예요. 달린다 이거야. 미는 광범위하게 신경이 분포돼서 달린다 이거야. 뇌에서 나와서 소의 뇌에서 나와서 이렇게 구강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가 이렇게 배에 있는데 전체적인 신경이 쫙 퍼져 있다 이거야. 그게 미주신경이에요. 그래서 뇌에서 나오는 제10신경인 미주신경이 위를 지배하고 소화를 시키고 대세김질을 하고 하는 이 기능을 관장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적어놨어요. 반추위의 운동기전에서 여기 빨간 거로 제10번째인 미주신경의 그러니까 12개의 뇌신경이 아니라 16개인데 잘못됐네. 10번째인 미주신경에 의해서 정기적 자극이 제1위와 2위의 경계를 담당하는 주름벽에서 시작해서 1차적으로는 수평운동, 2차적으로는 상호 위아래 수직으로 반추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미주신경이라는 게 위를 지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가 젖소들 같은 경우는 많은데 한우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위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은 수의사분들이 뭐 그게 많이 나타나는 질병은 아닌데 그런 거를 얘기할 때 미주신경성 소화불량이다. 이런 질병이 있어요. 이런 위를 지배하는 문제가 있는 소화불량이다. 소가 있어. 그러니까 젖소들은 많은데 한우들도 좀 있을 수 있어. 미주신경성 소화불량. 이거는 뇌에서 나오는 미주신경이 문제가 돼서 소화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거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소뇌라는 얘기야. 소뇌 안 돼.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걸리면 외관상으로 소가 위가 신경이 없어지니까 다 이렇게 늘어져. 이렇게 배만 불룩 나오고 이 수축과 이걸 하면서 소화를 못 시켜. 그래서 소가 가스가 찬 것 같이 벙벙벙벙 하고 이걸 안 돼. 그래서 소를 내보내야 돼. 안 돼. 이거는 회복이 되고 이런 게 아니야. 주사를 놔서 될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는 제10신경인 미주신경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위운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송아지가 태어나는 것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데 송아지는 위가 몇 개 있어요? 송아지. 예? 송아지 위 4개예요? 큰 소 4개고? 아, 저기 사장님은 하나라는데? 어떤 거 하나예요? 그 사위가 하나 처음에 단위로 돼 있어요. 아, 맞아. 이제 그렇게 인식하는데 사실은 소나 송아지나 위는 4개로 태어나요. 태어나고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의 위가 4개긴 하지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위인 선이라고 그래. 선이.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 위를 갖다가 이렇게 해부학적 구조를 한번 이런 건 이렇게 해가지고 위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한번 보셨잖아. 그림으로. 똑같이 송아지도 이게 식도인데 송아지도 우리 사람 위하고 거의 똑같아. 이게 제 4위가 나와 있고 1위, 2위, 3위는 여기에 무슨 요만하게
형태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송아지는 어미젖을 먹으면서 이 제4위에서만 소화를 시키게끔 만들어져 있어. 소화를. 만들어져 있어.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큰 소는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위가 그 되새김질하는 거는 주로 어디에 우리가 조사를 먹고 그러면 큰 소들이 큰 소들은 위가 4개인데 어떤 이가 제일 클까요? 네? 그러니까 위가 4개인 건 알아요. 이거 이제 1위, 제2위, 제3위, 4위 있는데 송아지 때는 이게 제일 커요. 그럼 큰 소 때는 어떤 게 제일 클까요? 1위죠.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 여기 보면 2장에 2페이지 보면 반추위의 용적률 비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좀 숫자상으로 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좀 틀릴 수 있는데 이 교과서마다 조금씩은 다 차이 나요. 거기 보면 출생시 해가지고 1위하고 4위를 비교를 했는데 거의 출생시는 크기는 있으나 4위의 크기 대부분이 차지한다. 그래 90%라고 돼 있고 점점 1위는 커지고 4위는 작아지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해야만이 소한테 송아지가 무엇을 소화를 시킬 수 있고 소화를 시킬 수 없고 하는 걸 갖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게 퍼센트로 나와 있어서 이해를 잘 하기는 저기 할 텐데 일단은 이제 출생을 했어요. 출생을 했고 1위하고 제 4위는 이게 이제 다죠. 한 2달 정도 되면 이제 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1위하고 4위하고 크기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야 머리에 탁 잘 들어와. 2달을 기점으로 송아지는 1위하고 4위하고 거의 같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달 이전서부터 어미한테 젖을 빨아먹는 송아지가 2달이 넘어가면은 제4위의 크기가 점점점 줄어들고 풀을 먹어서 기능을 발휘하는 1위가 점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송아지가 2달 넘어가면 풀이니 알사료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동식인 사람으로 얘기하면 분유나 우유를 먹지 않고 그런 거친 거를 더 먹게끔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3달 정도 되면 사실은 1위가 2위가 되고 4위가 1이 돼요. 점점점 커져가. 그럼 3달은 이 1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반추위, 대세겜질을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점점 이때는 커져가는 거야. 이때. 네? 커져가. 4달째 됐을 때는 이게 4배가 되고 1배가 되고 이렇게 커져가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한 1년 정도 되면 거의 완성되는 단계가 되는데 우리가 잘 경험해 보면 송아지 혹시 사양관리 하시다가 한 3, 4개월, 5개월 정도에 혹시 송아지가 배에 가스 차는 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옛날에는 많았어요. 요새는 좀 사양관리가 좀 잘 돼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3, 4, 5개월에는 이 1위하고 4위의 기능이 조금
애매해요. 우유를 먹던 그 위가, 사위가 발달이 줄어들고 반추위의 기능이 늘어나면서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풀을 먹었으면은 반추위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선의인 사위가 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 가지고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이 가스가 소화가 안 되면서 가스가 차는 경우가 3개월, 4개월, 5개월 때 나타날 수가 있다. 그거는 생리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소가 우리가 가스가 차면 우리는 농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소가 가스 차면 아, 소화가 안 되는구나.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가스가 차요. 호흡기가, 송아지가 호흡기가 걸려도 가스가 차요. 송아지가 호흡기가 걸려도 가스가 차요. 그래서 그거를 가스를 자꾸 빼려고 그러는데 그 가스를 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약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약을 먹이는 게 또 쉽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호흡기가 있어서 가스 차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기 항생제를 놔야 되는 거예요. 호흡기 항생제를 놔야 이 뱃속에 있는 가스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배에 가스가 찼어요. 그럼 왜 이 가스가 차는지 아세요? 이게요, 호흡기가 걸리면 이 사람이나 소나 이 앞쪽은 흉곽이라고 그러고 이건 배 쪽은 복강이라고 그러는데 이 흉곽에 뭐가 있어요? 폐하고 심장이 있어요. 그러면 호흡기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폐하고 관련이 있어요. 폐가 문제가 있으면 호흡기가 걸리면 폐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 먹었던 것이 대세균질하거나 소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가스가 나오는데 이 가스를 대부분 어디로 배출시켰냐면 거의 90% 이상은 입을 좀 놀리면서 입 바깥으로 가스를 내보내요. 그런데 호흡기가 걸리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이게 그 가스가 생성되는 게 바깥으로 못 내밀어요. 그래서 송아지들이 가끔 헐떡거리는 애들이 호흡기가 걸리는 애들인데 호흡기가 걸린 애들이 가스가 차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소화 과정 속에서 가스가 차는 걸 갖다가 입을 열지 못하면서 가스가 잠겨 있어서 가스가 찬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소가 씩씩거리고 호흡기 걸린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호흡기 항생제를 놔야만이 그 가스는 차지 않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하냐? 그게 가스가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제만 계속 먹이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소화제 먹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호흡기를 일단 치료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뭐 호흡기 치료제는 제가 계속 송아지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는지 모르게 우리 저기 이부윤 사장님 빼고 다른 사람. 자, 우리 저 항생제, 호흡기 항생제는 제가 뭐 쓰시라고 그랬어요? 드렉신. 네, 드렉신. 틸미코신. 네. 또 하나. 주프레보. 이 셋 중에 하나를 쓰셔야 되는 거야. 아직도 제가 보면 한 30-40% 되는 사장님은 무슨 얘기인가 하고 지금 저기 하겠어요. 약이 호흡기 항생제 약이 드렉신. 이 저 카피 제품도 있어요.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드렉신, 주프레보, 틸미코신. 이 세 약들이 호흡기 항생제인데 지속성이 이루어져요. 28일간 다 똑같이 28일간 가는데 이 셋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 하나만. 뭐 가격은 이게 좀 싸고 뭐 다른 것들도 뭐 요새는 많이
저기 돼가지고 저기인데 예, 싸고 만약 하나를 놨을 때 그 다음에 치료가 잘 효과가 없으면 한 열흘 있다가 예를 들어서 드렉신을 놨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럼 한 열흘 후에 틀미코신으로 바꿔도 되고 주프랩으로 한번 바꿔도 돼. 예? 예. 그리고 이 약들은 피하 주사 놔야 돼. 반드시 피하 주사. 예. 근데 이거 몇 cc 놓느냐 이제 또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근데 대충 저야 이제 뭐 이거는 45kg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개월령으로 해가지고 3개월이면 3cc, 4개월이면 4cc, 5개월이면 5cc 그렇게 놓으시면 돼. 예. 조금 많은 요거는 맞는데 주프레브한테는 조금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놓으시면 돼. 피하 주사. 이게 뭐 40 몇 킬로 5cc 하면 이게 또 헷갈립니다. 그냥 개월에 5개월 된 건 5cc, 6개월 된 건 6cc 이렇게 해야 머리가 기억을 하시지 뭐 기억할 것도 많은데 어쨌든 예, 그걸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좀 이제 제가 반추위 내용을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소가 안 먹으면 뭐 원장님들이나 와서 또 우리 사장님들이 이 입에 밴 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첫 번째가 그거예요. 이 소가 체했나? 다 그래. 여기서 소 체했는지 안 체했는지 모르시는 분이 어디서 다 소가 안 먹으면 소가 체했나? 이래요. 이 체했다는 게 어쨌든 소화장애가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는 얘기거든요. 오늘 어쨌든 반추위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게 체하고 어떤 게 체하지 않은 내용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 위를 소화를 반추위를 하게 하고 이런 위를 지배하는 신경이 미주신경이라고 얘기했죠. 그거 이해하시고 두 번째로는 위가 크기가 똑같이 1위, 2위, 3위, 4위로 태어나지만 송아지 때는 4위로 태어난다. 그리고 점점점 4위는 그대로인데 다른 크기가 변하면서 용종률의 크기가 좀 변한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되면 1위, 2위가 굉장히 커지고 3위, 4위 비율이 작아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소화가 안 돼서 가스가 차는 거는 소화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호흡기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으니 호흡기 주사를 놔라. 이렇게 말씀까지 드렸어요. 송아지를 키우시면서 이 얘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식도구 반사. 이게 제가 지은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용어예요. 식도구 반사. 이게 뭐 식도구 반사하면 이게 머리에 들어옵니까? 이게 안 들어오잖아. 이게 문제. 외우시기가 힘들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식도구 반사는 뭐냐면 식도야. 우리 먹는 식도. 기도 식도할 때 식도. 이 구가 문제.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구자냐면 또랑이라는 뜻이야. 또랑 구자야. 왜 우리 뭐 이렇게 또랑이 뭐 구시 뭐 이런 얘기 안 하나요? 어쨌든 저기 예? 국어 그렇게 하면 돼. 국어가 구할 때가 이거 쓰는 거야. 또랑 구자. 또랑. 이게 뭐예요? 또랑은 뭐예요? 홈이 파졌다는 거예요. 홈이 이렇게 파졌다는 거예요. 반사는 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야. 그러면 식도에 홈이 파진 반사가 뭐냐? 이게 뭐냐면 송아지가 어미젖을 먹을 때 아니면 젖병을
젖병으로 우유를 먹을 때 송아지의 머리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머리에 기억을 해봐요. 송아지가 이렇게 어미젖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죠. 이렇게 우리가 젖병을 먹일 때, 젖을 먹일 때 우리 사장님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송아지한테 젖을 먹일 때 약간 들어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송아지 머리가 이렇게 되죠. 송아지 머리가 약간 이렇게 상방향으로 올라가게 되는 상태가 식도구 반사가 일어나면서 제4위로 내용물, 그러니까 젖이나 뭐 이런 뭐 분유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식도구 반사는 뭐냐면 송아지가 어미젖을 먹을 때의 모양 또는 젖병을 먹일 때 이런 하늘을 드는 모양, 이 모양이 일어날 때 식도구 반사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 식도구 반사는 오로지 100% 사위로 분유나 우유나 우리가 주는 유동식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 홀스타인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송아지를 우리가 젖병으로 먹이지 않고 바켓으로 먹이면 편합니다. 왜? 바켓에다가 분유 타서 잘 희적해 가지고 짜르르 놓으면 송아지는 어떤 자세로 먹여요? 아까는 이런 자세로 취했는데 지금은 어떤 자세 취해요? 이런 자세로 이렇게 빨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식도구 반사는 안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식도구 반사가 안 일어나면 그 주는 내용물, 우유든지 분유든지 그 내용물이 사위로 안 들어가고 1위로 주로 들어가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가스를 차게 해서 송아지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송아지가 막 수백 마리 있어도 절대로 이렇게 바켓에다가 이렇게 부어주는 건 절대로 없어요. 다 보면, 옛날에 사진 보면 다 송아지가 젖병을 하나씩 끼워가지고 이 모양이 되게끔, 이렇게 빨게끔 되게끔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식도구 반사야. 그래서 이 식도구 반사는 막말로 송아지가 우리가 젖병을 물릴 때, 어미젖을 먹을 때 먹으면 머리가 이 모양이 되면 우유를 먹으면서 식도구, 또랑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1위로 못 들어가게 이렇게 또랑을 만드는 거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 송아지가 어미한테 취하는 이 자세나 우리가 젖병으로 이 취하는 자세가 이루어지면 우유가 1위, 2위, 3위가 1위가 돼 있고 2위가 됐고 3위가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위에서 다 보면 서로 다 트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아무 데나 막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져. 그런데 송아지는 기가 막히게 이런 자세가 취하면 1위, 2위, 3위로 안 들어가게 됐고 오로지 송아지 때 4위만 발달되어 있는 4위로만 들어갈 수 있게 1위, 2위, 3위를 못 들어가게 뚝을 만들어. 신경이 딱 뚝을 만들어, 또랑을 만들어 가지고 4위로만 들어가게끔 만든다는 거야.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송아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뭐 어미젖을 못 먹이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바켓으로나 이런 통으로 해서 우유를 먹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최소한 한 2달까지는 안 돼.
최소한 2달까지는. 왜 그래요? 사위로 안 들어가고 소화될 부분으로 안 들어가고 1위로 들어가서 이것이 부패를 시키게끔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도구 반사를 알고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식도구 반사는 뭐예요? 식도에 또랑을 만들어서 내용물을 1위로 가지 않게 하고 오로지 소화가 될 수 있게 하는 사위로 가게 하는 송아지의 생체내 반응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세요? 혹시? 또랑을 이렇게 사위로 만들어가게.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눈치 보니까. 사료는 상관없어요? 사료? 사료? 송아지가 먹는 사료. 송아지가 먹는 사료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논란적인 게 있는데 일부는 1위로 많이 좀 들어가요. 이 부치기 사료는 이제 우리가 좀 저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영향은 미치게 돼 있죠. 그러니까 1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료는 조금 덜 문제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이제 반추위를 발달하기 위해서 좀 자극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료는. 예. 저번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송아지가 1달 이내나 2달 이내 된 송아지들이 배가 빵빵하면서 밖에서 cul렁cul렁 거리는 소리가 나고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아는 것 같아요? 가끔 송아지가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보면 움직일 때 밖에 cul렁cul렁 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 있어요. 빵빵 해가지고 특히 여름에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쨌든 소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걸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잘 죽이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페니실린이나 뭐 이런 엠피실린이나 뭐 선택해서 쓰면 돼요. 뭐 아목사실린이나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페니실린을 선택을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병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루로 돼 있고 이게 이제 증류수를 희석을 시키죠. 증류수를 희석해서 녹잖아, 그죠? 녹잖아요. 그 녹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주사기를 뽑아가지고 뭐 이만한 뭐 통에다가 이걸 좀 붓든지 해서 다시 이제 깨끗한 물, 증류수나 깨끗한 물을 해가지고 한 100cc 정도로 만들어. 이 증류수 희석에 한 10 정도나 20 정도밖에 안 되잖아, 페니실린을. 그 만들어가지고 100cc면 깨끗한 물, 증류수나 식염수 해야 돼. 만들어가지고 주사기로 주사침 빼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송아지한테 이렇게 먹이면 좋아. 송아지가 가스 차는 걸 어떻게 해결하라고? 페니실린을 갖다가 주사를 놓는 게 아니고 그걸 녹여서 PP에서 섞여 있는 것보다는 그냥 가루로 돼 있는 게 좋아요. 해가지고 한 100cc 정도 만들어가지고 주사침 빼고 이렇게 해서 입으로 해서 먹이면 배가 가스 차고 이런 거는 이게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송아지가 해결이 안 돼, 죽어. 많이, 이제 여름 되는데 이제 아마 많이 이런 경우를 이제 보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면 이제 송아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추위가 발달되고 이래 되면은 이제 1위하고 2위가 발달이 되는데 1위하고 그러니까 위가 4개인데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1위하고 2위만 반추위예요. 3위하고 4위는 반추위라고 안 해요. 그래서 1위하고 2위가 반추위인데 소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게 머리 쪽이고 이게 꼬리 쪽이면 소 입에서 들어가서 순서대로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식도 들어가서 바로 앞에 2위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야. 어쨌든 그 다음에가 1위 제일 큰 밥통이 있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3위라고 있는데 3위는 어떻게 생겼냐면 꼭 축구공처럼 생겼어요. 우리가 저 소고기 식당 가면은 이게 천엽이라고 나오는 거 혹시 서비스로 나오시잖아요? 나오시죠? 천엽이 어디 메디인지 아세요? 네? 도돌도돌한 거. 네, 3이에요. 3인데 그거는 바깥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축구공 모양처럼 똑같아요. 축구공이에요. 그 전에 이제 어떤 수의사들 해부하고 나서 축구공처럼 되니까 이게 원래 딱딱해요. 그게 굳어가지고 이게 위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다 그러는데 원래 그렇게 축구공처럼 딱딱하고 이게 하는 거야. 그 안에는 무슨 기능을 하냐면 맛의 기능을 해. 맛에 부수는 기능을 해. 그래가지고 그 위가 이 걸레 포개놓은 것처럼 이렇게 포개놨어.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 거기서 막 부수는 거야. 그거를 이제 좀 잘라서 이제 그 고기 먹을 때 서비스로 나오는 게 그게 기억하시면 3이야. 3위. 거기에 도돌도돌도돌 하는 게 있죠. 4위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식당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홍창. 4위는 사람이하고 비슷해 가지고 좀 약간 불구스름하고 하게 나요. 그래서 홍창이라 가지고 이게 좀 질겨, 좀 두껍지. 홍창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1위, 2위, 3위, 4위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림 봐서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서 저기 했던 건데 제가 한번 이제 설명한다고 가져왔던 건데 여기 보면은 요 그림이 있죠. 여기 성우라고 해서 이 그림을 있죠. 이 그림을 그냥 나름대로 추정해서 반추위라는 게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소에 면도하고 나서 이제 위를 갖다가 이제 손으로 들어가 위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수술을 만약 한다 그러면 소의 왼쪽 부분을 째게 돼 있어요. 왼쪽 부분을 열으면 제 손이 왼쪽 부분이 1위야. 1위 제일 큰 밥도 1위인데 제 손이 1위에서 2위를 통과해서 3위는 못 들어가요. 둥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구멍이 이만해. 못 들어가고 3위하고 4위하고는 어떻게 됐냐면 3위 다음에 4위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야. 3위 구멍이 요마침 있으면 4위 구멍도 바로 옆에 있어. 이렇게 있어. 병렬 위치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에서 소화되고 한 것들을 기가 막힌 거예요.
3위로 들어가야 될 것은 들어가고 3위로 들어갈 필요성이 없는 거는 3위로 안 들어가고 바로 4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제 손이 들어가서 4위까지 손이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다 위에서 오픈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소의 반추위는 참 기가 막히게 오묘하게 돼 있어요. 꼭 우리가 준 조사료, 배합사료가 1위에서 소화되고 2위로 가서 2위에서 소화되고 3위로 가고 3위에서 소화되고 4위로 가고 이러질 않아. 야, 너는 1위에 들어가서 2, 3, 4위를 못 가. 다시 태세금지라고 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넌 반복해야 돼. 너는 1위, 2위로도 안 가도 돼. 그냥 막바로 4위로 가. 그러면 얘가 알아서 그 신경, 아까 무슨 신경이라고 그랬죠? 미주신경에 의해서 그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게. 2위는 위치가 식도 바로 밑에 있어. 바로 밑에 있어. 무거운 거는 일로 다 떨어져. 무거운 거 다 떨어지면 뭐가 있겠어요, 그게? 돌. 또 뭐 있어요? 쇠, 못. 이런 거는 다 2위에 있어. 왜? 무거우니까 식도로 내면서 바로 거기가 떨어져 버려. 절로 넘어가잖아. 풀은 절로 넘어가는데 안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소가 쇠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어디에 있겠어요? 거의 2위에 있어. 2위 앞에 뭐가 있냐면 혹시 뭐가 있는지 아세요? 네? 2위 앞에 바로 심장이 있어. 심장이. 그러니까 그게 어디 위치냐면 소가 딱 섰어. 앞다리 바로 앞에가 심장이 있고 앞다리 부분 고기에 2위가 있어요. 2위가. 그래서 2위에 쇠나 못이 들어가면 위벽을 찌르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심장을 계속 찌를 수가 있어. 그래서 제2위 창상성 심낭염이라는 게 또 생기는 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그런 질병은 잘 발생 안 해요. 옛날에 제가 뭐 포천에 있을 때도 저기 했지만 그전에는 이 축사의 운동장에 지금처럼 그렇게 뭐 축사? 이 덮어 씌운 거 안 씌웠잖아요. 그냥 노지에다가도 막 미겼어. 운동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운동장을 갖다가 이 소 못 나가게끔 어떻게 했어요? 전기복채기로 많이 했잖아. 전기복채기로 많이 하고, 그 전기복채기가 잘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전기복채기가 안 들어왔을 때는 그 꼭 운동장 옆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이런 그런 걸 많이 버려서. 그럼 소가 그때만 해도 먹는 게 부족할 때라 막 닥치고 먹었어. 그래 막 소 보면 우리가 이 소한테 이 검사를 해보면 쇠가 거의 많이 들어 있었어. 그때 생각으로 지금도 아직도 이 농가에서 소가 안 먹으면 쇠 먹었나 하고서는 자석 먹이는 거야. 지금은 거의 없어. 해보니까. 지금 없고, 요새는 이제 이 쇠가를 탐지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요새는 좋아가지고 이게 쇠도 소리 나고 자석도 소리 나는데 또 이게 쇠인지 자석인지 또 감지하는 기계가 있어.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지. 근데 뭐 지금은 그런 경우가 좀 드문데 자석을 또 우리나라 분들은 다 희한해. 주사약도 5cc 놓으라 그러면 10cc 놓고 자석도 하나만 먹이면 되는데 꼭 2개씩 먹여. 2개씩 먹이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자석을 빼내는 기구가 또 있어요. 입으로 해서 빼내. 2개는 안 나와. 목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2개가 미끄러져 나가. 자석이 2개 넣으면 붙고 두꺼울 거 아니에요. 이 목에 구멍이 1개가 있으니까 이 안에 넣는 자석은 굵고
이게 옆에 붙어서 나오니까 이 식도보다도 식도를 나오려고 하면 이게 식도보다도 이 크기가 크니까 하나는 붙어서 나오는데 두 개는 잘 안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석도 이렇게 보시면은 쇠 자석이 있고 플라스틱으로 쌓여 있는 자석이 있어. 플라스틱으로 쌓여 있는 자석은 바깥으로 빼낼 수가 없어. 예, 어쨌든. 그래서 그 1위, 2위, 3위, 4위의 그 기능은 주로 보면은 소가 알아서 물질에 따라서 얘는 알아서 입으로 먹은 게 그냥 바로 사위로 가는 수도 있고 어떤 거는 1위, 2위에서 계속 대책임질 하면서 씹어서 소화를 하는 것도 있고 상황이 여러 가지다라는 것을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소는 반추위 안에서 무엇이 예를 들어 풀을 먹었으면 그 풀을 누가 소화를 시킵니까? 어떤 물체가? 예? 예, 미생물. 미생물들이 소는요 사람하고 틀려가지고 우리가 풀이나 조사료 같은 농어사료가 들어가더라도 이게 어떻게 소화를 시키냐면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이 소화를 시킨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 미생물이 뭐냐면 그 미생물이 우리가 그 미생물이라는 게 왜 미생물이라고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 첫째가 세균. 주로 이 세균이 이 소화를 시켜요. 이 세균의 종류가 무지무지 많아요. 우리가 풀에는 이 셀룰로스라는 그런 섬유소 기질이 있죠. 그러면 섬유소를 분해하는 세균. 또 뭐 농우사료에는 전분질이 많죠. 전분질을 소화시키는 세균. 이게 수백 수천 가지야. 수백 수천 가지. 무지 많은 거. 무지 많아. 이게 무지 많아. 그래서 소는 큰 소들은 소화가 안 되면은 이 세균이 소화를 많이 시키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충해서 넣어줘야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이나 효모제를 넣어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균이 주로 있고 두 번째 원충 중에서 프로토조아라는 게 있어. 프로토조아라고 하는데 이게 원충인데 주로 이 두 가지가 많이 소화를 시켜요. 소화를.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균의 종류를 다 합친 중량하고 프로토조아는 크기가 커요. 그래서 이거하고 무게를 참 그 연구하는 사람도 대단해. 이 무게를 달았더니 프로토조아는 숫자는 작아도 무게는 똑같더라 하는 게 연구 결과에 저거예요. 조금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반추위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눈치를 보니까 어려운 내용인 것 같고 조금은 어떻게 보면 또 신선할 수도 있는데 조금 저기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반추위 내에서 소화는 뭐가 시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 뭐가 시킨다? 미생물이 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 미생물이 시킨다. 미생물이 시킨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반추위 내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생물들이 얘네들이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킨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첨가제나 뭐 이런 걸 갖다 미기야 된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 미생물을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급여한 조사료, 농사를 갖다 소화를 시키게끔 하는 거예요. 네. 송아지에서 큰 소로 가면서 송아지는 아까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두 달은 제1위하고 제4위하고 같다. 뭐 이런 얘기는 알고 3달 넘어서는 1위가 더 커져간다. 이렇게 이제 느껴요. 점점 이게 더 커져가죠.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추위를 배우는 이유는 송아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송아지가 큰 소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위의 기능이 좋아져야 되겠어요? 반추위인 1위하고 2위 기능이 더 좋아져야겠어요. 예, 1위하고 2인 기능이 더 좋아져야 돼요. 좋아져야 돼. 우리가 계속 4위로서 남으면 송아지가 크질 않아. 왜냐하면 크려고 그러면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그 책에서 많이 듣는 건 반추위 발달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반추위 발달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제가 이 철원 와서는 이 얘기를 계속 많이 했는데 송아지가 태어나서 6개월, 12개월을 봤을 때 한 달, 2달, 3달 이때는 가능하면 3달 정도의 이유를 시켜라. 그 다음에 태어나서 6개월까지는 뭐 위주로 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농우사료 위주로, 농우사료, 배합사료 위주로 사양 관리를 한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이게 그 얘기예요. 반추위 발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송아지한테 농우사료, 배합사료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전에는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거친 사료 먹어야지 위발달이 된다고 했어. 바뀌어갔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 6개월 이전에는 반추위 발달은 농우사료가 하는 거예요. 소가 잘 거.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제가? 혹시? 우리 사장님이 그래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 저기시구나. 우리 사모님 오셨나? 신가? 흡수 때문에 그런 거? 예? 흡수? 미생물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조사료보다는 농우사료가 더 이 시기에는 반추위 발달을 시키는 이유는 저번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휘발성 지방산 얘기를 제가 드렸을 거야. 휘발성 지방산은 여기 와서 하여튼 20-30번 아주 싫게끔 했는데 또 이제 잊어먹으셨을 텐데 이때는 농우사료에서 뭐가 나오냐면
프로피온산이라는 게 나와. 이게 반추위 발달을 좋게 하는 거야. 뭐라고? 농사료에서는 프로피온산이라는 게 나와. 이게 프로피온산이나 낙산이 주로 프로피온산이나 낙산이 나오는 이게 반추위를 자극을 해. 반추위를 자극해서 위발달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는. 그런데 6개월에서 12개월에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뭐로 해야 반추위 발달되는 거예요? 6개월 이전에 이거는 예? 예. 조사료 위주로 이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사료에서는 저번에 얘기했어요. 제가 저번에 교육 시간에 조사료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휘발성 지방산 중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 농우사료는 프로피온산이라고 그러고 조사료에는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어. 조는 초다. 조는 초다라고 얘기했을 거야. 조사료는 초산을 만든다. 초산이 뭐라 그랬어요? 초산이 식초야. 초산하면 외우기가 어려워. 조사료는 뭐를 만든다고? 식초를 만들어. 식초는 뭐의 원료가 된다고? 저번에 얘기했어. 식초는 지방의 원료가 된다 그랬어. 지방. 그래서 저번에 그 얘기나 다 마찬가지인데 조사료를 많이 먹이니까 볏짚을 많이 먹이니까 지방이 많이 생기고 지방이 많이 생기니까 어미젖에서 기름기가 많이 나와서 회백색 변이나 순두부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양관리에 이게 문제니 제가 가면서도 마지막에 조사료 양은 조금 줄여야 될 필요가 있고 농우사료를 올려주라고 저번에 채벌 튀겨가면서 말씀을 드렸어. 이제 또 잊어먹는 거 당연한데 어쨌든 이때는 조사료를 많이 먹여야 반추위가 발달된다. 왜? 조사료는 뭐를 만들어낸다? 지방을 만들어낸다. 뭐가 지방을 만들어낸다? 식초가. 식초는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초산이다. 이렇게. 그게 머리에, 자, 오늘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나는 저거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에이, 뭐 송아지 치료하면 어떤 게 좋지, 젖다 있고 뭐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딱 머리 이것만 넣으면 되는 거야. 이거 넣어야 소에 대해서 조금 보일 수 있어요. 자, 저번에 얘기 드렸어. 또 얘기하는 거야. 휘발성 지방산이라는 거를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해. 오늘 혹시 배우다가도 또 이해 안 되면 제 유튜브에 휘발성 지방산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 그거를 이해해야만이 이 반추위도 이해가 되고 뭐 주사 놓거나 뭐 번식하는 데 다 이해가 돼. 아주 중요한 거야. 몇 번씩 제가 얘기를 해서 또 얘기를 드릴게. 자, 휘발성이다. 이게 벌써 말이 우리한테 안 와다. 휘발성이다. 그러면 휘발유하고 비슷한가 보다. 휘발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휘발성이다. 지방산이 뭐냐. 지방산 이게 뭐야. 이상 안 와다. 우린 이걸 없애버려. 휘발성 지방하면 머리에 확 들어오죠. 휘발성 지방. 지방이 휘발성이 있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냐면 많지도 않아. 3개밖에 없어. 3개. 아까 얘기한 초산. 이게 뭐예요? 식초. 초산이라고 하면 또 어렵고 식초. 낙산.
이거는 프로편산인데 이게 좀 외우기가 어려워. 제가 이건 어떻게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 이거는 그냥 이걸 한국말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 휘발성 지방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제 기억나요, 저번에? 영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 영양소야. 이 영양소는 뭐냐면 우리가 준 조사료, 농우사료가 소의 위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휘발성 지방산으로 변하는 거야. 몇 프로가? 80% 정도가. 대부분이 우리가 준 조사료, 농우사료가 소의 위에 들어가서 휘발성 지방산이라는 휘발성 지방으로 변하는 거야. 그럼 휘발성 지방이 뭐냐? 휘발성 지방산이 뭐냐? 초산, 낙산, 프로편 세 개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 지금까지 이해됐죠? 자, 우리가 준 조사료, 배합사료를 소가 먹으면은 어떤 영양소로 변한다? 휘발성 지방산이라는 영양소로 변한다. 근데 휘발성 지방산이라는 게 뭐가 있다? 세 개가 있다. 초산, 낙산, 프로편산. 물론 이게 한 9개 있어. 그까지 다 하면 이제 못 외우니까. 나머지 건 알 필요도 없어. 세 개가 있다. 근데 이 초산, 식초는 뭐가 들어가서 주로 초산이 되냐면 제가 초라고 외우라고 그랬어. 이게 조가 뭐야? 조사료, 풀. 조사료, 풀사료가 들어가면 뭐가 주로 많이 이루어진다? 초산이 된다. 식초가 된다. 아까 방금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산은 또 체내에 들어가 흡수가 돼서 뭐로 변한다? 지방으로 변한다. 지방 중에 젖으로 가는 거는 유지방이고 마블링으로 가는 거는 체지방이야. 그래서 저번에 영양소 관리하면서 TMR을 쭉 미기는 데하고 농우사료하고 미기는 데하고는 조금 TMR 미긴 데가 더 마블링이 좋아지는 이유가 이런 지방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여기까지 한 거예요. 세 개도 저기지만 이제 이거는 얘는 없애. 얘하고 얘하고 한 중간이야. 이것까지 외우면 또 머리 아프니까 일단은 이해되셨죠? 초산 식초가 지방을 만든다. 그거는 조사료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딱 하나밖에 없어. 조사료 말고 우리가 아는 게 뭐 있어? 배합사료, 농우사료야. 배합사료, 농우사료. 배합사료, 농우사료는 그러면 제 낙산을 지었으니까 뭐 만들겠어? 골치 아프게 이름 외우기 어려운 프로편산을 만들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프로편산은 그러면 뭐 만들겠어요? 이게 당을 만들고 이게 근육을 만들어. 살코기를 만들어. 살코기.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료 많이 먹이는 데는 육량은 잘 나오는데 마블링이 좀 안 되고, 농사료만 많이 먹이는 데는 또 조사료 많이 먹이고 TMR 쪽에 하는 데는 조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육량은 조금 덜하고 마블링 그래도 좀 잘 되네. 이해하셨죠? 이게 전체적인 비육소에 관련된 거고 송아지한테는 6개월 이전에 농우사료 배합사를 많이 먹여야 반추위가 잘 되고 6개월에서 12개월은 초사를 많이 먹여야 반추위가 발달하고 그거는 어쨌든 이 휘발성 지방산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소가 위발달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지방도 생기고 육량도 생기는 게 바뀌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딱 눈치 보니까 지금은 이해하신 게 한 70%는 이해를 하셨어. 근데 또 점심 먹으면 또 잊어먹으실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 뭐 이해 가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하면서 얼마나 내 또 책도 보고 이거를 저기 했겠어요. 이게 몇 년 하니까 이게 입에 뱄으니까 저기지. 처음에 저도 저기. 그러니까 어쨌든 조사료는 초다. 초는 뭐를 만든다? 지방을 만든다. 주로. 그 다음에 농사료는 뭐다? 하나, 프로피온산이다. 프로피온산은 근육을 만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휘발성 지방산은, 그럼 휘발성 지방산은 뭐다? 라고 우리가 표현해. 여기 뭐라고 썼잖아요. 영양소다. 그럼 이 영양소인데 우리가 준 조사료하고 농사료가 이렇게 되는 거다. 대부분이 얼마? 80%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흡수가 되려고 그러면, 자, 보세요. 왜 휘발성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야. 위에 있어. 위에 뱃속에 들어갔어. 우리가 조사료, 농사료가 들어갔어. 그럼 뭐로 바뀌었다? 초산인지 낙산인지 프로피온산 중에 하나로 바뀌었어. 그럼 위에서 배 위에서 이게 흡수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흡수가 되는 게 잘 되겠어요? 휘발성으로 가스로 막 들어가야 잘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휘발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구멍이 있어야 물통이 쭉 가지. 위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 가스가 생기면서 글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가끔 보면 소 옆에 가면 이렇게 트림할 때 무슨 신내 나거나 또 고약한 냄새들 나는 게 그래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소화 과정 속에서도 반추위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렸을 때는 프로피온산 비율이 높아야 잘 크는 거고 6개월 이전에는 그 이후에는 조사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잘 커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나중에 제가 다음번 시간에는 혈액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혈액검사를 해서 혈액검사만 딱 보면 이 송아지가 잘 크는지 이 큰 소가 잘 크는지 이 번식후가 발정이 잘 오게 돼 있는지를 딱 알 수 있는 게 있어. 우리 농가에 가서 내가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어. 농가에서 피를 뽑아 가지고 와. 그리고 이 송아지가 잘 크는지 안 크는지 이 번식후가 문제가 발정이 잘 오는지 안 오는지 한 두세 개만 알면 돼. 그 중에서 첫 번째 게 뭐냐면 뭐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당 검사만 하면 이 송아지가 잘 크는지 안 크는지 딱 알아. 그러면 당이라는 게 혈당 얘기하는 거예요. 혈당이 높은 게 잘 클까요? 낮은 게 잘 클까요? 예? 높은 게 잘 커요. 높은 게. 그러면 이 송아지 당이 높으려고 그러면 뭐가 네. 결국은 프로피온산에 영향이 있는 농사료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잖아요. 번식도 마찬가지예요. 발정이 안 오는 놈은 뭐가 문제 있는 줄 아세요? 당이 낮아요. 왜? 송아지한테 젖이 뺏겼어요. 그러면 뭐를 올려줘야 돼요? 당이 낮은데. 그래서 사료를 더 주라는 거 내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야. 다시 말하자면 발정의 3대 요소에서 제일 첫 번째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농사료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우리 사장님 뭐라고? 영양 상태. 네. 발정을 잘 오게 하려면 첫 번째가 뭐라고? 농사료. 농사료. 비타민 미네랄이 아니라고 그랬어. 뭐라고? 농사료. 왜? 농사료는 프로피온산을 만들고 프로피온산은 당을 만드는 거야. 발정이 안 오는 건 뭐 때문에 안 온다? 당이 낮아서 안 온다. 그런데 우리는 뭘 어떻게 했느냐? 송아지 설사한다고 사료 줄이고 농사료 배합사료 줄이고 볏짚만 많이 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걸 만드는 거야.
우리 집 송아지한테 내가 볏짚을 많이 줌으로써 송아지를 설사를 지방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설사를 시키고야 말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계속 그렇게 한 거야. 잘못한 거야. 또 이 전문가들도 살찌면 뭐가 문제라고 얘기했어? 수정이 안 되는데 우리는 항상 볏짚은 많이 먹이면서 배합사료가 문제라고 그러면서 그냥 계속 배합사료를 주니까 발정도 안 오지. 살찌는 거 뭐 때문에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한 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볏짚이 그럴 수 있다. 저번에 얘기했대로 영양소의 반이다. 그래도 볏짚이 많이 주니까는 많이 되는 거다. 그게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죠? 다 연관이 돼. 그래서 휘발성 지방산은 진짜 우리가 한우를 키우면서 뭐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할게요. 어차피 또 이제 식사하시면 잊어먹을 건 마찬가지인데, 자, 그래도, 자, 우리가 준 조사료, 농어사료는 80%는 뭐로 변한다? 휘발성, 우리 사장님 왜 말씀 안 하시죠? 뭐로 변한다? 지방산. 휘발성. 지방산. 휘발성 지방산이다. 그래, 휘발성 지방산, 산 하니까 이게 좀 휘발성 지방으로 변한다. 휘발성 지방산의 세 개가 뭐다? 초산, 낙산, 프로펜. 낙산은 뭐, 잊어먹는다 그러고, 초산은 뭐다? 식초다. 식초다. 초산은 조가 초로 된 거다. 그러면 조사료가 초산이 된 거다. 식초가 된 거다. 그러면 초산은 뭐의 재료가 된다? 지방의 재료가 된다. 지방이 뭐가 있냐? 유지방과 체지방이 있다. 그래서 어미소들한테 조사료 많이 주면 지방을 많이 주는 우유를 생산하게 설사한다.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은 뭐가 영향이 미쳐야 되는 거다? 농사료가 배합사료가 되는 거다. 그럼 이 프로피온산은 뭐에 영향가 있다? 당과 영향이 있다. 근육과 영향이 있다. 그래서 송아지가 성장을 잘하려면 당이 높아야 된다. 농어사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다음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정상적으로 당이 몇이라고 알고 계세요? 공복혈당이 몇이라고 알고 모르시는 분 안 계시잖아. 사람은 공복혈당이 100이어야 돼. 왜? 사람하고 송아지하고 사람이 고기도 많이 먹고 그러죠. 그러니까 당이 좀 높은 편이야. 소는 풀을 먹으니까 좀 낮아. 그래서 채식 하시는 분들은 또 당이 있으신 분들은 뭘 해라 그래? 고기보다는 좀 채식 위주로 해라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 송아지는 정상적으로 소나 송아지는 정상적인 혈당이 60에서 70이에요. 낮아. 낮다는 건 아셔야 돼. 왜? 채식 동물이니까. 낮은데 송아지가 잘 크는 송아지는 60에서 70보다 높을까 낮을까? 그래서 100 정도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보면 100 정도 되면 송아지가 어마어마하게 잘 큰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로 영향이 있겠다? 농사료. 농사료가 영향이 있어서 송아지를 잘 키우게 한다. 왜? 혈당을 올려주니까. 좋은 사료를 먹여야 예? 좋은 사료를 먹여야 영양이 많이 올라가요. 예. 그거는 뭐 이제 알아서 저기 할 거고 내가 뭐 사료 만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항상 우리가 이제 뭐 농가 측 입장에서는 뭐 이게 많이 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또 그래도 맨날 또 그 얘기 듣는 것도 또 그래요. 그래서 벽을 좀 넘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 얘기 자꾸 가면은 이게 자꾸
얼굴들이 인상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 오늘 도대체 이 중요한 시간에 와가지고 참 배운 거 없이 저 양반 막 떠드는 소리에 그냥 혼동스럽기만 하고 막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두들겨야지 이 벽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제가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저도 모르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책을 계속 보고 이게 저기거든요. 그래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그 선에서 넘어가야지 뭔가 이 희열이 나고 이 저기가 나는 거예요. 그 벽을 못 넘어가니까 맨날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기라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조금 궁금하거나 또 한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혹시 뭐 다른 질문도 괜찮고. 송아지를 보통 이제 3개월에서 이유를 시키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반추위를 발달시키는 게 농우사료라고 그랬는데 네. 그때 이제 송아지 사료를 어린 송아지 사료를 주로 먹이는데 네. 그걸 무제한 급여해도 되나요? 네. 제 유튜브 보신 분은 어떻게 들었어요? 무제한. 배 터지게 한번 좀 줘보세요. 혹시 여기 배 터지게 줬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 네? 없어요? 우리 사모님 배 터지게 줘? 배 들 터지게 주겠지. 하루에 우리 사모님네 하루에 3개월 송아지 3개월 된 거 몇 킬로 먹는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어떤 게 많이 먹는 거야? 예를 들어 2kg가 많이 먹는 거야? 3kg가 많이 먹는 거야? 5kg가 많이 먹는 거야? 7kg가 많이 먹는 거야? 네? 7kg? 6, 7kg. 3개월 된 송아지가 6, 7kg 먹죠. 먹습니다. 요새는 8, 9kg 먹는 것도 들어봤어. 제가 한 7kg까지는 최대한 많이 먹는 거 봤는데 근데 가끔은 요새는 많이 또 좋아지셨어요. 그렇게 하면요, 원장님 잘 모르는 얘기 같은데 설사예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뭐 설사할 수는 있어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물론 이제 농우사료 많이 먹으면 약간 변이 질어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시기에 제가 호흡기가 있어서 영향이 많다고 나는 봐요. 호흡기만 없으면 그냥 좀 넘어가고 조금 연변이 누면 그때 뭐 이런 첨가제나 이 유산균 미생물 제제를 좀 넣어주면 많이 줘도 설사예요. 그거는 우리 사모님 이유를 몇 개월에 시키세요? 3개월에 딱 시키세요. 가능하면? 그럼 시키시면서 송아지한테 뭐 하는 거요? 시키면서 호흡기 주사 놓으세요? 뭐 놓으세요? 그냥 프루시아 그 봐, 제가 프루샷 아까 나왔습니까? 제가 여기 3개 적은 것 중에서 프루샷 안 나왔어요. 프루샷은요 2, 3일밖에 안 가요. 아니 근데 그 사료 많이 먹으면서도 이렇게 풀을 줘도 되는지 볏짚을 자꾸 많이 그것도 먹는 거. 예. 거기는 우리 사모님 좀 잘난 척 하시는데. 우리 집 송아지는 막 농사료도 많이 먹고 조사료도 많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 먹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 어미한테 가서 먹는 거 막. 근데 저는 사료 많이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게 할 수 없이 자꾸 먹고. 그러니까 어디서 먹는데 그건 어떻게 못하지. 못하는데 송아지가 조사료를 먹는 만큼 배가 한정돼 있으니까 농사료 양은 덜 먹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안 되니까 사료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놈들을 가둬놓고 먹이든지 뭐 해야지. 그놈들을 가둬놓고 먹이든지 뭐 해야지. 예. 또 질문해 보세요.
제가 아까 저는 사료를 3개월에서 6개월을 무제한 주는 게 키포인트가 아니고 무제한을 주되 어린 송아지를 그렇게 무제한을 줘도 가는 게 없는 아, 어린 송아지를 무제한으로. 송아지 사료. 예? 어린 송아지 사료. 그때가 어린 송아지 사료 아닌가요? 무슨 사료가 있습니까 또? 아니 근데 어린 송아지 사료를 그러니까 6개월까지 그렇게 먹여도 되냐? 당연하죠. 예. 어린 송아지만 그 먹인 게 아니고 2개월, 4개월, 6개월짜리 사료가 또 지금 사료가 동역 사료는 그 구분이 없어. 왜 없어? 예? 없어. 아니 그러니까 어린 송아지 있어요. 2개월까지 먹이고 그 다음부터는 또 육성호 사료 먹이고 그런 거지. 원래 이게 개념이 이게 원래 어린 송아지는 이게 구분이 이게 잘 안 돼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한 3개월까지를 어린 송아지로 보고 좀 3개월 넘어가면 좀 3개월에서 6개월 3개월까지는 저기 그 육성이라 그러면 보통 6개월 이상을 보거든요. 그죠? 육성 사료는 한 6개월서부터 12개월 이렇게 보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좀 애매는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송아지들 만드시는 분들의 그 상황은 이럴 거 아닙니까? 어린 예를 들어 태어나서 3개월까지 송아지하고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송아지는 사실은 그렇게 큰 포뮬라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가격 차이는 좀 내게 성분에 따라서 좀 내게 되면 좀 다르게는 할 수 있어도 좀 차이는 있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단지 어린 놈일수록 우리 농가에서는 뭐를 좋아하냐면 단백질을 좋아하세요. 우리 사장님들은 딱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단백질이 몇 프로냐를 계속 보세요. 보는데 사실은 아주 어린애일수록 뭐 조단백이 24%니 막 이랬는데요. 아니 물론 그게 좋죠.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은 문제가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너무 조단백질이 높은 것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농가들이 그냥 막 저기를 하거든. 근데 제가 보기에는 20% 정도만 넘어도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근데 다음에 뭐 혈액 검사할 때도 이게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 단백질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또 아니에요. 이 100% 이게 소화가 안 되거든. 그러다 보면 이 몸에 부산물이 쌓여. 그 부산물 쌓이는 게 암모니아나 요산이나 이런 거야. 그렇게 되면 소가 암모니아 가스가 많아지면 송아지가 정신이 없어져요. 송아지가 멍한 애들이 있어요. 이게 저 잘 모르시는데 설사하면서도 멍한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단백질이 높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혈액 검사하면 BUN이라는 걸 검사해보면 그렇게 나와. 그래서 단백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을 맞춰가면서 이걸 또 키워야 돼.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는 거죠. 예. 너무 단백질 높은 거. 그게 또 단백질이 높으면은 이 연변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부산물로 인해 가지고 이 변이 지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적절하게 할 필요는 있어. 그래서 송아지들 어떤 경우는 단백질 높은 사료가 기호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단백질이 24%인데 500g도 안 먹어 송아지가. 근데 단백질이 20%인데 1kg도 먹고 2kg도 먹어. 어떤 거 비교해야 되겠어요? 많이 먹는 거 줘야, 많이 먹는 거 20% 별 상관 없으니까, 차이가 없으니까 그거 1kg 먹는 게 훨씬 단백질 함량을 많이 먹는 거예요.
높은 거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똑같은 양을 기준으로 해서 단백질이 높은 것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낮은 양이라도 많이 먹으면 그게 단백질 양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높은 것만 계속 먹게끔 하기에는 좀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거 혹시 막 계속 줘도 안 먹으면 좀 낮은 거라든지 다른 사료가 기호성이 있으면 그거를 많이 먹여서 키우시는 게 나아. 이게 송아지나 소도 집집마다 이 별의별 소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막 높은 거 고집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돼. 이제 반추위 운동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 이제 이 반추위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해야 될 내용이 많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딱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니까 좀 부족한 게 있는데, 여기 제일 뒤에 그림을 한번 보면 요거 설명하고 내가 질문 몇 개 받고 제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반추인의 아시도시스 산증 발생 과정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들었던 내용인데, 과산증 그러잖아요. 과산증은 영양하는 사람이나 수의사나 막 와가지고 올 때마다 과산증 소화 장애가 걸렸네 뭐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야. 그죠? 과산증 얘기 과산증 얘기 처음 들으세요? 많이 들으셨죠? 과산증. 그거를 왜 그런가를 우리가 이제 알 필요 있어요. 반추위를 배웠으면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이 과산증은 말 그대로, 산증은 뭐예요? 산증은 우리가 산증, 알칼리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은 우리가 이제 pH를 따져서 얘기를 하는데, 반추위가 산증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반추위가 정상이 얼마냐면 pH가 6.6에서 6.8이에요. pH가 6.6에서 6.8이야. 6.6에서 6.8. 근데 산증이 됐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5.5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야. 떨어졌다고. 알칼리증은 뭐 하여튼 7.0 이상 올라간, 알칼리증은 좀 별로 없어요. 이제 간혹 뭐 단백질이 문제가 되면 이렇게 생기는데, 이 산증은 5.2에 뜨는데, 그 앞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산증이래. 이게 산증에서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5.2 이하를 얘기하는데 5.0 이하로 떨어진 걸 과산증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면 돼. 어쨌든 산증이나 과산증이나 다 비슷한 얘기인데, 몸 안에 있는, 위 안에 있는 상황이 pH가 5.5나 5.0 이하로 떨어진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게 크게 난리가 나는 거야. 아까 소는 우리가 준 조사료, 농어사료를 누가 소화를 시킨다? 미생물에 속한다. 미생물 중에서 세균도 있고 프로토조아도 있다 그러는데, 그 미생물들이 pH가 5.5, 5.0 되면 죽는 애들이 있어. 죽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물고기를 바다에다가 갖다 놓으면 얘들 살아 죽어. 죽겠죠. 바닷고기를 물에다 갖다 놓으면 살아 죽어. 이 환경이 안 맞으면 죽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런 pH가 떨어지면 어떤 게 죽냐면, 좀 또 어려운 얘기인데, 그람 음성 세균, 그람 음성
이제 세균을 분리하니까 그람 양성, 그람 음성 이런데 어쨌든 그람 음성이라는 세균들이 있어. 미생물이 위내에. 얘들이 난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고 죽어. 근데 죽으면 위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세균의 이 겉에 지방이 있어. 사람도 이 겉에 살갗에 여기 지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균도 지방이 있어. 이게 얘하고 죽으면서 지방이 많아질 거 아니야. 이게 위 안에서 썩어. 썩으면 부패가 돼. 부패가 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과산증이 되는 원인이 뭐냐? 농사료를 좀 일반적으로 많이 주면 과산증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머리에 계속 박혔으니까 아실 거야. 응? 농사료를 많이 준다 하는 게, 그래서 조사료하고 농사료 비율을 좀 맞춰줘야 된다는 게 이 과산증을 방지하는 그 저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과산증이라고 하는 자체를 그냥 말로 그냥 과산증이다 진단을 하는데, 과산증을 제가 보기에는 과산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는 과산증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나는 그냥 소가 안 먹으면 체하고 과산증이다라고 다 몰아가는데, 그 과산증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뭐로 판단해야겠어요? 위에 pH가 산도가 정상이 이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뭐로 인해서? 농사료나 뭐 이런 거로 인해서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맞느냐 과산증이냐 아니냐는 뭐로 판단을 해? 위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갖다가 pH를 재서 5.0인지 6.0인지 7.0인지를 판단해서 6 이하 정도 5점 이하로 떨어지면은 과산증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리가 있다. 두 번째로는 혈액 내 검사를 해서 이 수치를 락테이트라는 그 수치를 검사를 해보면 이 수치가 얼마 정도는 4에서 5 정도 나온다. 뭐 10이 나온다. 20이 나온다. 정상이 4에서 10 정도인데 20이 나왔다. 그럼 이게 젖산이 많이 혈액 내에 있구나. 이건 과산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먹으면 다 싸잡아서 과산증이라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한우에서 돌아가는 형태가 농사료가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단이 일어난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조사료를 주는 양이나 농사료를 주는 양은 적절하게 배합을 하면서 송아지도 키우고 번식어도 키우고 비육소도 키우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너무 과산증이 농사료의 원인이 있다고 해서 농사료는 덜 주고 볏짚만 많이 주면 번식어는 발정이 안 오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오지. 그리고 또 볏짚을 더 주면 또 송아지 설사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 휘발성 지방산이나 우리가 반추위 통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예. 그 위에 그림도 이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림은 저도 제가 이 그림을 해놨지만 이해 잘 안 되실 거야. 이제 책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이긴 한데, 이 내용은 뭐냐면, 요약을 한다면 뭐냐면, 저도 이거 보면 머리 아픈데 우리 사모님도 사장님도 머리 안 아프겠어. 이 내용 그림을 보면 뭐냐면 그 얘기야. 단백질이 소한테는 좋은 것이긴 하나, 너무 많이 먹이면 간에도 문제 생기고
번식에도 문제 생긴다 하는 게 이 그림을 표시를 해놓은 거야. 눈에 잘 안 보이시긴 하지만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가수와 조단백질이라고 해놨어. 가수와 조단백질은 두 개로 나뉘어. 분해가 되는 단백질이 있고 비분해가 되는 단백질이 있어. 그 분해가 되는 단백질은 뭐가 생긴다. 그 다음에 보면 암모니아가 생긴다. 그래서 암모니아. 이 암모니아가 가스가 생기면은 가스가 생겨가지고 입 바깥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 소는 반추인해서 암모니아하고 요소하고는 거의 분자구조식이 비슷비슷해요. 요소로 만들어가지고 암모니아를 요소로 만들어서 요소도 이 가스야. 그 요소를 뭐로 만드냐면 요산으로 만들어. 액상화, 가스를 액상으로 만들어. 그래가 녹여가지고 이거를 혈액을 통해 가지고 간으로 보내. 간에서 야 이거 독소 있는 거야. 네가 좀 해결해. 그래서 독소를 좀 해결한 다음에 간에서 다시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보내서 바깥으로 배설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단백질이 많아지면 어느 정도는 소가 견디는데 단백질은 우리가 이제 비육소들 같은 게 뭐 언제 필요하냐면 등심 단면적을 넓히게 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단백질을 많이 먹이는데 단백질을 이게 막 계속 많이 먹이면 금방 얘기한 대로 간에도 문제가 되고 신장에도 문제가 돼요. 신장에도 문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단백질 많이 먹으면 간하고 신장에 문제가 있어. 투석받아야 돼.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이게 문제. 왜냐하면 몸에 요산이 많이 생기니까. 혹시 통풍 아시나요, 사람? 통풍은 그 단백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몸에서 일어나는. 네. 그래서 요 그림은 어쨌든 그걸 경각심을 일끌어주는 거야. 단백질도 적절하게 소한테 먹여야 되는 거지. 많이 먹이면 소화를 못 시키고 몸에 불필요한 암모니아나 요소나 요산이 생겨서 간에 문제가 생기고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번식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발정 왔다 간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7일에서 8일 정도 됐어요. 빨리 발정하고 강하게 오게 하고 난소도 좋게 하고 자궁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료가 필요한 거야. 얘는 자궁 회복이 좀 잘 안 될 거야. 네. 56일. 0.37이 나왔어. 저기가 또 서야 돼. 공부하고 그래고 나서 문제는 고객이 있었어요. 농우사료 미네랄이에요. 이게 제 첫방이에요. 첫방. 이게 안 돼.